남상 친구들, 자, 오늘 식물의 호흡을 할 건데, 저번 시간에 광합성을 배웠었잖아? 그러면 그 광합성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식물의 호흡을 같이 연계해서 이해를 하는 게 여기에선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2학년 1학기 과정을 열심히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치니까 이 단원도 잘 마무리해서 학교 시험에 다 모두 100점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일단 식물의 호흡인데 중요한 부분부터 할게요. 식물의 호흡. 호흡이란 뭐냐면은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세포에서 뭐를 분해하냐면 양분이라는 걸 분해. 우리 밥 먹잖아, 그치? 그래서 양분을 분해를 해. 참고적으로 정확히 어디에서 분해를 하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이 있거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그냥 줄여서 쓸게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중요한 말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뭐를 얻는 거게? 맞춰. 뭐를 얻어야 되지? 생명 활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야. 에너지를 얻는 과정. 자, 이거를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체크를 할 텐데,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를 분해하여? 양분을 분해해서. 그 다음에 뭐를 얻는 과정? 에너지를 얻는 과정. 근데 모든 우리 여기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고등학교 가면 이걸 물질 대사라고 배울 건데 이 물질 대사 과정에서 항상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식물의 호흡에 필요한 재료는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근데 다행히 식물은 포도당을 스스로 본인이 만들어. 맞지? 자, 일단 포도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호흡이라 함은 자고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 그래서 재료가 포도당과 산소고, 우리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가 미토콘드리아, 영록체라 했지. 그러면 얘가 이런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인데 정확히 알 필요까지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포도당 상소고 그 다음 만들어지는 건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제 장소와 시기인데 식물은 어디에서 호흡을 하냐면 식물이 살아있는 세포 있지.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하고 시기는 기억하세요. 광합성은 뒤에 나오겠지만 광합성은 빛이 비칠 때만 광합성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식물의 호흡은 빛이 없을 때 일하면 정 안 돼. 그래서 언제 일어나냐면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식물의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시기는 항상 일어난다. 됐죠? 호흡에 필요한 물질과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를 확인할 건데 자 일단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해. 산소. 근데 식물은 산소를 어디에서 공급받냐면 본인이 뭘 하는 거냐면 광합성을 할 거야. 그래서 본인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기공을 통해 공기 중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산소인데 광합성으로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부족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서 흡수를 한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물질이 포도당인데 포도당은 앞에서 우리 배웠잖아. 그래서 광합성 하면 포도당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다. 성으로 생성이 됩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두 가지가 광합성이 아니라 호흡에 필요한 물질 두 가지가 있는데 산소와 포도당이 필요하다. 산소는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광합성 과정에 또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고 포도당은 식물 스스로 만들어낸다. 됐죠? 그리고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야. 자, 이산화탄소. 분자식으로 어떻게 되죠? 분자식으로는 CO2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물이야, 물. 자, 물은 H2O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산화탄소는 얘가 나오면
광합성에 사용될 수 있어. 본인의 광합성에 본식물이라 해야 되나? 자, 광합성에 사용 또는 기공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얘가 식물에서 스스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광합성에도 물이 사용되잖아, 맞지? 그래서 식물에서 사용될 수 있거나 똑같이 수증기 형태로 방출이 될 수 있어. 증산작용 하는 거 들어봤죠? 그래서 증산작용으로 방출이 될 수도 있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뭐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우거나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어디에 이용하냐면 생명활동, 생활이라고 돼 있다, 맞지? 그래서 생명활동에 이용한다. 됐나요? 그래서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우거나 이러는 생명 활동에 이용한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호흡을 하는 거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식물의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 지금도 식물은 호흡을 하고 있어. 됐죠? 자,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했는데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얘가 시금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됐죠? 그러면 이제 얘를 빛을 비추지 말고 어디에다 놔두냐면 어두운 곳에 놓아둬. 그러면 광합성 못해. 밝은 곳에 놔두면 광합성을 할 수 있어. 잎이기 때문에. 근데 어두운 곳에 놔두면 뭐만 하냐면 호흡만 합니다. 호흡만.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석회수를 보면 이 친구는 아무 변함이 없는데 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 뿌옇게 흐려진다. 그럼 뿌옇게 흐려진다는 얘기는 시금치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산화탄소 CO2가 나와서 여기 있는 석회수와 반응해서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래서 페트병 가의 기체를 통과한 석회수만 뿌옇게 변하는데 이 시금치가 호흡을 하면서 뭐가 나왔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 그래서 식물은 빛이 없으면 호흡만 합니다. 빛이 있으면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할 수 있는데 빛이 없을 때는 호흡만 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호흡으로 뭐가 생긴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 그림 가지고 식물이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됐나요? 자, 이제 우리 앞에서 광합성 배웠고 뒤에서 호흡을 배웠으니까 광합성과 호흡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광합성은 어디냐면 엽록체가 있는 곳.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자,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난다. 됐죠?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냐면 빛이 있을 때. 그리고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됐죠? 그리고 광합성의 기체 출입인데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자, 누구를 방출하냐면 산소를 방출한다. 그리고 호흡은 반대야. 그래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기억을 하세요. 자, 광합성은 양분을 만들고 합성하고 자,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저장을 합니다. 양분에다 저장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양분을 합성해서 그 양분이 가지고 있잖아. 그 에너지를 양분에다 저장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양분을 분해하고, 양분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을 해. 이 방출된 에너지를 어디에 이용하냐면 생명 활동에 이용하는데, 얘기했듯이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우거나 이렇게 한다고. 됐죠?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인데 빛 에너지를 광합성은 식물이 흡수해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 그러면 이 식물이 만들어낸 포도당과 산소를 호흡에 이용하게 되고 호흡에 이용하면서 식물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자, 그리고 호흡에서 방출된 물이나 이산화탄소는 다시 광합성에 재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빛만 있다면, 빛만 공급되면 광합성해서 스스로 포도당, 산소 만들고 그거 가지고 호흡해서 에너지 얻어내고 호흡에서 나오는 물질 가지고 다시 광합성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난 실험을 하는데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를 여기 완전 밀폐된 종에다가 집어넣어. 종에다가 집어넣고 유리병입니다. 유리종에다가 딱 집어넣고 일단 빛을 비춰보거든. 그러면 빛을 비추면 얘는 점점 여기에 산소가 사라지잖아. 사라지면 얘가 좀 있으면 꺼져. 조금 있으면 꺼지는데 자 얘는 그 식물에서 산소가 뿜뿜하고 나온단 말이야. 빛이 있으면 이렇게 빛이 척척척척 비춰주면 그러면 이 산소 나오는 걸로 얘가 계속 초가 연소를 할 수 있어. 연소할 때는 산소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소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어두운 암실에다 가둬놨어. 알겠지? 가둬놓고 빛이 전혀 없어. 그러면 얘도 산소를 연소하는데 소모하지만 얘도 당연히 연소하는데 소모하겠지, O2를. 근데 얘도 숨을 쉬는데 O2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촛불이 누가 더 빨리 타냐 봤을 때, 더 빨리 꺼지냐 봤을 때 만약에 빛이 있으면 얘가 더 오래 타는데 빛이 없으면 얘랑 산소 경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산소를 다 소모하기 때문에 얘가 더 빨리 꺼진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빛이 있을 때 나는 광합성을 해서 뭐를 방출하냐면 O2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초가 꺼지지 않고 오래 탄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빛이 없어. 자, 빛이 없으면 나에서 초는 연소를 하고 그 다음 식물은 호흡을 하겠지. 자, 호흡하면서 산소를 더 빨리 소모를 하는 거야. 그래서 초가 더 빨리 꺼진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서도 광합성을 하지만 여기에서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웬만하면은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많아. 호흡을 그렇게 많이 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호흡을 하긴 하지만 광합성을 훨씬 더 많이 해서 초가 오래 탈 수 있어. 빛이 약하면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지만 빛을 강하게 주면 광합성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식물의 기체 교환인데 식물이 낮에 있지. 낮에 빛이 되게 강하면 물론 얘도 호흡을 하고 있는데 호흡할 때는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데 빛이 되게 세면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훨씬 커. 그래서 우리가 외관상 기체 출입을 얘기를 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낮에 산소를 방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산화탄소 방출도 하고 산소 소모도 하긴 하지만 광합성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서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더 많고 산소 방출하는 양이 더 많다. 근데 밤이 되면 얘가 광합성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밤이 되면 호흡만 해. 그러면 호흡하면 산소가 들어가고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그래서 밤에 불 꺼놓고 식물이랑 같이 방에 만약에 식물이 되게 많잖아? 자신의 방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식물이 되게 많으면 그 식물도 낮에는 산소를 뿜어주는데 밤이 되면 같이 우리랑 산소를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식물도 사람처럼 숨을 쉰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아침과 초저녁이 되면 빛이 약할 때야. 빛이 약할 때는 일단 자, 호흡하는 양과 광합성 하는 양이 비슷해. 알겠지? 비슷해서 이렇게 뭐 호흡으로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이 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에서 방출된 산소를 호흡에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외관상 기체 출입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 자,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사용인데 우리가 광합성에서 양분을 만들잖아. 엽록체에서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은 잎에서 사용되거나 일부가 물에 녹지 않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저장은 녹말로 저장을 한다. 자, 근데 이게 양분의 생성이야. 낮에 이런 일이 일어나. 밤이 되면 엽록체에 저장된 녹말은 물에 잘 녹는 요거 기억하세요. 설탕으로 바뀌어서 밤에 체관을 통해서 각 식물의 기관으로 운반된다. 우리 막 그 택배 같은 거 있잖아. 낮에 붙이잖아. 그러면 운반이 주로 언제 일어나냐면 밤에 새벽에 일어나. 그 운반차가. 그래서 이제 배달 기사한테 전달이 되면 낮에 또 배달을 해주잖아. 맞지?
그래서 밤에 설탕으로 바뀌어서 체관을 통해서, 체관은 줄기에 이렇게 양분이 이동하는 관을 체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 그리고 양분의 사용과 저장인데 호흡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쓰이고 식물체의 구성 성분이 되어 생장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남은 양분은 다양한 형태로 뿌리, 줄기, 열매, 씨 이런 데다가 저장이 돼. 나무에 있는 건. 근데 식물마다 저장하는 형태가 달라. 녹말로 저장하는 아이들은 감자, 고구마고, 그 다음에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형태가 있어. 포도, 양파. 됐죠? 그리고 설탕으로 저장하는 아이들은 사탕수수.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단백질로 저장하는 아이 콩. 그리고 지방으로 저장하는 건 땅콩, 깨약. 이거 외워야 되냐?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저장하는지. 일단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환상박피 실험인데 우리 식물의 줄기를 보면 이렇게 식물 줄기를 자르잖아.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관들이 있어. 근데 여기에 요 바깥쪽 관을 뭐라 부르냐면 체관이라 하고, 체관이 누가 이동하는 거냐면 양분이 이동해. 근데 이 그림처럼 줄기를 이렇게 잘라버려. 여기를 박피해서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양분이 지나가는 통로가 막히면서 양분이 내려오다가 일로 지나가야 되는데 얘가 잘려버렸잖아. 그지? 잘려버려서 이 양분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통로가 없어진 거야. 말 그대로 도로가 없어진 거랑 똑같죠. 그러면 여기에 양분이 이렇게 쌓이게 돼. 이게 쌓이면서 양분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줄기를 보면 이 부분을 환상박피시키면 얘가 양분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열매는 되게 작고 위에 있는 열매는 양분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크다. 그래서 줄기의 체관 부분을 없애는 것을 무슨 실험이라고 얘기하냐면 환상박피 실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속속 문제를 잠시 정지시켜놓고 풀어보세요. 일단 다 풀었죠? 포도당 들어가는 게 뭐냐면 식물의 호흡이니까 누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물, 그리고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그냥 분자식으로 쓸게요. 자,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밤에만 일어난다. 절대 안 돼. 알겠지? 그리고 호흡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 이건 광합성이야. 얘도 안 돼. 됐죠? 식물은 호흡을 통해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맞습니다. 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식물의 생명활동에 이용한다. 맞겠죠? 광합성 호흡 비교. 자, 오늘 시험에 나온다. 자,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 자,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 호흡은 항상. 자, 그리고 광합성에서는 산소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호흡에서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양분을 합성하고 양분을 분해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해됐죠? 일단 4번에 보면 해당하는 기체인데 낮에는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 광합성이 호흡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A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 B에서 산소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밤에는 호흡만 일어난다 그랬지. 자, 그래서 들어가는 기체가 뭐냐면 산소가 필요해. 그래서 D는 O2입니다. O2. 잘 안 보이네. 자, D는 O2. 산소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는 호흡하면 이산화탄소가 나간다. 분자식으로 쓰니까 되게 빠르게 쓸 수 있다. 그치? 자, 그 다음 5번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뭘로 바뀐다? 녹말로 바뀐다. 그래서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저장되었다가 주로 물에 잘 녹는 밤에 설탕으로 바뀌어 밤에 뭐를 통해서 이동한다?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동한다. 됐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양분의 생성에서 저장까지 한눈에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빛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식물이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겠죠. 자, 엽록체는 식물의 주로 잎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자, 저장할 때는 녹말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부산물로 아주 좋은 산소가 나오는데, 산소는 자신의 호흡에 사용하거나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자, 근데 이 포도당이 녹말로 바뀐 아이는 밤에 뭘로 바뀌냐면 설탕으로 바뀌어서
설탕으로 바뀐 형태로 물에 잘 녹는다 했다. 뭘 타고 이동한다? 체관을 타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위로 가기도 하고 밑으로 가기도 해서 각 기관에 이렇게 이동을 해. 그러면 이 양분은 호흡으로, 식물의 호흡으로 생명활동에 이용을 합니다. 또는 식물이 이거를 양분을 저장해요. 그럼 우리가 냠냠 쩝쩝 맛있게 하겠죠. 맞죠? 그래서 양분이 각 기관을 이동해서 본인의 생명활동에 이용하거나 아니면 각 기관에 저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아이가 있고 식물의 저장인데 녹말로 저장하는 아이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게 있고 설탕으로 저장하는 아이는 사탕수수. 자, 그 다음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아이는 포도랑 양파입니다. 단백질로 저장하는 아이는 콩이고, 자, 그 다음에 지방으로 저장하는 아이는 땅콩이나 깨 같은 거는 지방으로 저장한다. 자, 유제 1번, 유제 2번 한번 풀어봅시다. A는, 자, A 뭐죠? 물방울 같이 보인다, 맞지? A는 물. 자, 그 다음에 B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광합성 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갑니다. B는 CO2. 자, 그 다음 C는 포도당이겠죠? 그리고 D는 산소가 되겠지. 자, 그러면 C 포도당은 E처럼 바뀌게 되는데 녹말로 일단 바뀌어. 녹말로 바뀌고 밤이 되면 F 뭘로 바뀐다? 설탕으로 바뀐다. 자, A는 물은 물관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물관. 기억하세요. 자, F는 체관을 통해서 이동해. 체관. 됐죠? 옆으로 갈게요. 강합성으로 생성된 양분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강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밤이 되면 물에 잘 녹는 설탕의 형태로 바뀌어. 자, 그래서 일단 밤에 뭐를 통해서 이동한다? 체관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이동한다. 됐죠? 양분이 저장되는 형태를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콩은 단백질, 양파는 포도당, 땅콩은 지방, 포도는 포도당, 그 다음에 고구마는 녹말. 답은 5번이야. 됐죠? 자, 오늘은 일단은 강의가 되게 짧게 끝났죠. 근데 책이 마지막이라서 다음에는 다른 책을 들고 와야 돼서 오늘 한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책을 다 끝내고 테스트까지 완료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합시다. 혹시 테스트 먼저 치고 책을 끝내도 되고요. 복습 겸 책을 끝내고 테스트 쳐도 되는데 일단 시간이 지금 강의 시간이 20 몇 분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책을 끝낼 수 있어. 한 3, 40분이면 책 끝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책 끝내고 책 뒤에 저 뒤에 이제 대단원 마무리 평가까지 끝내고 다음에는 새 책을 들고 오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빠이빠이.